여러분은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? 두바이? 은행?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장소는 바로 묘지다. 묘지에는 이루지 못한 꿈, 쓰여지지 않은 책,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노래, 공유되지 않은 발명품이 묻혀있기 때문입니다. 인생은 소모품이다.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?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삶 자체가 소모품이고 그래서 마음껏 즐기다 가도 되는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거예요. 여러분, 유품정리사라는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말 그대로 일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남은 물건들을 대신 정리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들인데요. 이런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 김세별님은 책과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살면서 아끼느라 쓰지 않은 돈, 좋은 날에 입으려고 비싸게 산 새 옷, 그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. 생전에 아까워서 쓰지 못하면 새 것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잖아요. 한 사람의 죽음과 그 후에 남겨진 물건들을 수없이 지켜봤을 그에게 인터뷰어는 묻습니다.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다 보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가 대답합니다.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. 참 인생 덧없구나. 이렇게 팔이 목숨밖에 안 되는구나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삶 자체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론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? 열의를 다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일 교통사고를 당한다면?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면? 너무 극단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만큼 극단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어차피 언젠간 죽을 거니까 인생은 큰 의미가 없어. 이런 뉘앙스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덧없으니까. 달아 없어질 소모품이기에 우리는 더 충실할 수 있거든요. 내가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, 출퇴근할 때 타는 자동차, 매일 아껴 신는 신발, 심지어 열렬히 불타오르는 사랑까지도.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하고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어차피 결국 다 죽어요. 말이 좀 심했네.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말이 좀 심했네. 스티브 잡스는 3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하죠.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? 이렇듯 죽음을 떠올리는 일은 삶을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줍니다.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. 왜? 우리는 마침내 죽을 거니까. 인생은 소모품에 불과하니까. 이 삶 전체가 배터리처럼 줄어들 거라고 말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?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. 직장 상사와의 관계, 가족 간의 갈등, 현재 커리어에 대한 불만, 그 어떤 문제도 그저 소모품일 뿐입니다. 시간이 흐르고 삶이 마감되는 순간, 아니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사라질 거예요. 상황이든 고민이든 감정이든 소멸되거나 희석되고 잊혀질 겁니다. 혹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게 될 거예요.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. 바로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.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. 이 덧없다는 마음가짐은 나를 괴롭히는 사건과 감정으로부터 확실히 자유롭게 해주긴 했지만 한편으론 무기력하게 만들더라고요.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. 기대가 없으니까 설렘도 없고 동요가 없으니까 특별히 재미도 없고.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힘들 때는 그렇게 평온함을 바라면서 막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심심해지고 우울해집니다. 그렇게 한 2년 넘게 침울하고 다크하게 지내다가 기분 전환 좀 할 겸 좀 비싼 레스토랑을 갔거든요.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와 진짜 맛있고 진짜 양이 적더라고요. 진짜 요만해. 그래서 한 입 먹을 때마다 최대한 음미를 하면서 씹었어요. 그 육즙과 풍미를 고스란히 느끼려고 뭐 가게의 분위기, 창밖의 풍경 이딴 거 필요 없고 오직 맛에만 집중했습니다. 되게 좋았어요. 뭔가 더 멋진 말로 포장하고 싶은데 좋았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네요.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맛볼 기회가 엄청 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최선을 다한 거죠. 몰입하고 만끽하고 음미를 한 거예요. 이렇게 말하니까 좀 돼지 같긴 한데 너무 행복했어요. 그렇게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인생이구나. 불과 몇 분 후에 사라질 맛이라고 해서 먹는 게 덧없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언젠가 마감되는 삶이라고 해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. 다소 철학적인 관점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. 소모품이지만 소모될 때까지 마음껏 써주는 것. 기쁜 일이 생기면 앞뒤 보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뻐하면 되고 슬픈 날이 찾아오면 굳이 피하지 않고 그 슬픈 맛을 그대로 음미해주면 됩니다.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충분히 만끽하면 그 나름의 풍미를 즐길 수 있거든요.
보통 나쁜 감정은 피하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감정이 스스로 역할을 다 해내기 전까진, 즉 소모되기 전까진 계속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. 근데 소모될 걸 알기에 충분히 소모해주면 되려 그 순간을 즐기게 됩니다. 심지어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. 내 인생이 종료되면 이 감정도 이제 두 번 다시 향유할 수 없는 맛이겠구나. 모든 건 어차피 없어지거든요. 유쾌했던 순간도 힘들었던 기억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. 벚꽃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금방 떠나가 버리기 때문이지 않을까요? 상처받을까봐 사랑을 시작하지 않을 건가요?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여행을 떠나지 않고, 실망하기 싫어서 맛집을 포기하고, 욕먹을까봐, 실패할까봐, 손해볼까봐. 당신이 그렇게 망설이는 동안 남은 인생의 배터리는 점점 그 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. 새 옷이 더럽혀지는 게 싫어서 아끼다 보면 나중엔 유행이 지나서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될 거예요. 버릴 거면 그냥 저 주세요.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도 그랬죠. 소심하게 굴기엔 인생은 참 짧다. 삶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고,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 자체로 음미할 가치가 있습니다. 소모품이기에, 소모될 것이기에, 소모되어 사라질 것들이기에 우리는 온 열의를 다해 즐길 필요가 있어요. 물건이든 사람이든 감정이든 사건이든 그것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용해주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,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이 아닐까요?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소모품으로서의 인생, 그리고 마음을 아주 맛있게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자책과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더 이상 아끼지 않고 내일 하루를 특별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시 한 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끼지 마세요. 인생은 소모품일 뿐이니까요.